예, 주식시장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변동성조차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시장 모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모습 자체가 상승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시장이 한 1월 달까지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다가 네. 이제는 1월 달서부터 따지면 거의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아주 좁은 그 폭내에서 박스권으로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의 시장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그렇게 나쁜 측면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동안 상승폭이 워낙 가팔랐다는 점에서 신흥국 주식시장 간의 수익률 키 맞추기 장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패시브 성격의 자금 유입이 EM 시장, 즉 신흥국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시장에선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두 변수들을 종합을 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장기 달러 약세 전망에 따른 EM 시장의 비중을 여전히 유지하는 측면을 갖고 가는 와중에 한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IT 비중이 높고 그동안 수익률이 좋았던 이 국가에서 자금을 좀 출회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식시장이 단기 박스권에 갇히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셔서 한번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연기금이 계속해서 주식을 내다 팔았고 그래서 아무튼 많은 원망을 들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외국인도 뭐 그다지 아무튼 활발하게 그 시장에 참여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거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연기금의 매도세가 국내 주식시장 상승세 둔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연기금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 배분에 대한 비중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미 확정됐다는 점,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 갖고 있었던 비중이 예상치 못하게 늘었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1분기에서는 이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 점차 이 매도 속도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수의 상승 속도가 일단 둔화되었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매도세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 부분 감소했을 것이다라는 추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소 지난해 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에 외국인 수급, 특히 선물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해 하반기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 포지션 한 7만 계약까지 늘었던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중립 수준까지 줄어들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결국에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베팅이 강하게 들어갔다가 현재는 중립 수준까지 좀 완화됐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수급 환경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네, 수급 환경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급 관련해서 또한 주체가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했었는데 최근에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보면 고객 혜택금이 늘어나거나 이러는 부분들도 없는 것 같고, 네네. 특히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은 미국의 금리도 상승하고 이러면서 네. 과연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 네. 상태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 예탁금 같은 경우 저희가 과거에 좀 확인을 해보면 주식시장이 오히려 후행하는 특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금 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예탁금도 들어오는 속도가 좀 주춤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의 상승세가 먼저고 그 이후에 예탁금이 따라오는 특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더 중요한 것은
것은 이 주가 상승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가격대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정도로 매력적인 구간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가격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시장의 이익 증가 예상치가 워낙 빠른 상황입니다. 12개월 선행 EPS가 연초 이후에 무려 8%가량 상승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 12개월 선행 EPS가 230포인트가량, 그래서 멀티플 부담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지수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멀티플 부담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의 PR이 한 14배가 넘어섰죠.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14배 정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13배 중반까지 하락했고, 지금 이익 추정치 궤적을 따라간다면 지수 수준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멀티플이 떨어지는, 즉 가격이 싸지는 모습들을 상반기 내로 계속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전반적인 지수 방향성은 지금보다 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이 개인 투자들의 자금이라든지 관심 또한 주식시장으로 여전히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일이니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폭스바겐이 각형전지 쓰겠다라고 해서 어제 LG화학이 크게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지금 85만 원 수준 정도까지 후퇴를 한 상태이거든요. 앞으로 주요 자동차 회사들, 특히 전기차 회사들이 각자 지금 폭스바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들의 생산 능력을 갖추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어제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 말씀해 주신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센티멘트, 즉 심리라든지 단기 방향성에는 해당 이슈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중장기 측면에서는 여전히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이슈를 바라볼 때 가격 측면에서는 살짝 둔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재화를 하려는 움직임 자체는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의 전반적인 시장 잠식도, 그리고 전기차 공급, 보급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은 떨어지지만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굴지의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굉장히 전 세계를 석권해 왔습니다. 이 나왔던 이슈들이 각형 배터리셀 이런 것들이 센티멘트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기술력이라든지 현재 그런 각형 배터리를 할 수 있는 기술력과 그런 물자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아마 한국의 배터리셀 업체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믿음은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상장된 종목 중에서 이 각형 배터리 셀에서 어느 정도 헤게몬을 쥐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전일 그리고 오늘에는 센티멘트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기회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중장기 방향성을 믿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괜찮은 이벤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악재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이 대세이니까 그 부분까지 상당히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1분기 실적 최근에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계시죠? 예. 실적 추세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 전망치가? 예, 다행인 부분은 실적 추세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 1분기 이익 추정치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굉장히 빠른 증가세를 보였었습니다. 다만 이 속도 자체는 연초에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다는 점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텍사스 지역의 한파라든지 그래서 공장의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영향을 좀 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삼성전자의 이익이 갖고 있는 비중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재 전반적인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은 여전히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경기 민감주, 특히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들이 여전히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곧 열릴 텐데요. 여기서 이런 종목들 위주 그리고 업종들 위주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화학과 철강 같이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쭉 보시면서 1분기 이익 관련해서 눈에 띄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 혹시 있으십니까? 뭐 기업이라기보다 종목별로보다는 아마 업종별로 좀 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 민감주 업종들이 강한 측면에서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특징은 소비재 관련된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먼저 이 소비재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주가가 먼저 상승하고 이익 추정치가 후행해서 따라갈 경우에는 실적 시즌에서 퍼포먼스가 과거에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민감주 외에도 이 우리나라 소비주 업종들 중에서도 주가가 뭐 상당히 못 올라온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해보시면 1분기 실적 시즌 지나가실 때 좀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관련 업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통, 예. 화장품 예. 뭐 이런 네, 거를 맞습니다. 의미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무튼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네. 상승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형태이군요. 자, 그리고 앞으로 시장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이벤트를 한번 꼽아주시면 뭘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투자분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는 아마 밤사이에 있을 FOMC 정도인 것 같습니다. FOMC에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강력한 정책이 나오지는 못할 수 있는데요. FOMC를 지난다 하더라도 이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파월 의장이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게 아마 밤사이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나타날 이 파월 의장의 목소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는 역시 이제 이런 통화 정책 이벤트를 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워낙 금리 상승, 시중금리 상승 속도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조금 두려워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 점도표라고 해서 내년도, 후년도 이런 연준의 이 금리라든지 경기 전망에 대해서 FOMC 위원들이 이제 점을 찍게 되는데요. 이 점도표는 오히려 내년도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금리 선물에는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요. 그렇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간극을 메워줄 만한 어떤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책들이 있을지 여부가 아마 당분간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경기 지표가 좋아진 흐름들, 밤사이에 나왔던 소매 판매 지표들은 1월 대비해서는 조금 약화됐지만은 투자자분들이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일시적으로 좀 다소 슬로해지는 것, 뭐 아까 말씀드렸던 2월에 있었던 한파 같은 영향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인 지표들이 좋아지는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만 통제가 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만 통제가 된다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그다지 큰 악재나 네.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뚫고 다른 모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뭐라고 보십니까? 한쪽에서는 금리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네. 또 실적이라고 얘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어떤 쪽을 지금 관심 있게 보세요? 예, 저는 실적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올해 고점 통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거 전통적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유동성 장세 이후에는 실적 장세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흐름들이 관찰이 됐을 경우에만 주가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 측면에서는 이 반도체 업종 그리고 종목들의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리레이팅이 한 차례 더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가 아마 코스피의 지수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반도체 펀더멘탈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디램 가격 흐름 정도는 굉장히 좀 양호한 상황이죠. 다만 수급 측면, 외국인 투자들이 미국에서 기술주의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IT 그리고 대만에서도 IT 종목들을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펀더멘탈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좀 쏠려 나가면 반도체 종목들도 리레이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수도 레벨업이 가능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파생 상품도 같이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파생 상품 시장 흐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달에 비해서는 이 파생 상품 시장 투자자들의 지수 하락 배팅은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수 상품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파생 시장이 더 큰 상황인데요. 개별 종목에 대한 파생 상품 베팅은 개인 투자들이 주로 하고 그 지수에 대해서는 헤지펀드 투자들이 주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들이 많이 하는 개별 주식에 대한 베팅은 계속 상승 베팅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이 전월에 S&P 500이 하락할 것으로 하던 이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이제는 상승 쪽으로 조금 돌기 시작했다는 점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지수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기간 조정 양상을 미국 주식시장에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수가 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아마 미국의 파생 상품 시장 투자자들의 생각이 아닌가 그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파생 상품 투자자들은 지수가 위쪽으로 가는 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 점차 베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파생 상품 어떤 거 있습니까? 추천 좀 해주시죠. 예, 전반적으로 이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마 개인보다는 해지 목적의 기관 투자자, 외국인 비중이 높은데요. 이 파생 상품을 투기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이 주식을 가져가는 입장에서 지수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지수가 급하게 상승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해지 포지션 정도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선물이라든지 옵션에 대해서 직접 투자하시기 어려운 분들이라면은 이 파생형 ETF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ETF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지수 상승이라든지 하락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려운 투자자인데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 코스피를 롱하고 코스닥을 숏하는 ETF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 자체가 높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거나 아니면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했던 롱숏 같은 것들을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ETF들 정도로 아마 이 파생상품 시장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파생형 ETF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좀 나와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